안녕하세요. 느낌표 TV입니다. 오늘 느낌표 TV가 다룰 내용은 약간은 으스스하게 느껴질 수도 혹은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사진을 찍는 일은 굉장히 친숙한 일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별도의 카메라를 살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집에서도 바로 프린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진을 찍는 일이 쉽고 저렴해졌죠. 그러나 과거에 사진을 찍는 일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보급되기 시작한 빅토리아 시대에는 일반 가정에 카메라가 있지도 않았고 사진 찍는 비용은 매우 고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를 불러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것보다 더 값이 비쌌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류층이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 일평생 사진을 찍는 일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 부모, 형제가 죽고 나면 이제 살아생전 두 번 다시 그 얼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죽고 난 뒤에 죽은 사람을 추억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사진을 찍어 간직했습니다.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의 사진을 찍는다는 게 엽기적인 일 같지만 사진이 너무 비싸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죽은 자를 추억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던 셈이죠. 지금부터는 빅토리아 시대에 촬영된 사후 사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의 좋은 오형제들을 나란히 찍어놓은 귀여운 사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왼쪽 마지막 제일 키가 작은 막내 여동생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눈도 살짝 감겨있고 고개도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죽은 가족의 사진을 찍을 때 마치 살아생전에 찍은 것처럼 나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의 저 여자아이는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세워놓고 형제들과 같이 나란히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저 죽었다는 여자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당시 사진 기술로는 지금처럼 금방 사진을 찍어낼 수가 없었고 긴 노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같은 포즈를 취한 상태로 있어야 했고 움직이게 되면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여러 보조기구들이 개발되었는데요. 실제 사진을 찍을 때 저렇게 몸을 고정하고 지지해주는 용도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사진을 찍을 때도 기구로 고정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했다고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다른 형제와 같이 찍은 빅토리아 시대 사진은 그 밖에도 많습니다. 자신들과 꼭 닮은 귀여운 자매의 사진입니다. 옷도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생김새도 쌍둥이가 아닌가 싶게 매우 닮아 있는데요. 한 명은 앉아서 앞을 응시하고 있지만 한 명은 잠에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고 있는 듯한 아이는 실제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어있는 상태로 마치 자는 것처럼 연출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누워있는 아이의 표정은 매우 평화로워 보이지만 앉아서 앞을 보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슬퍼 보이는 것은 죽은 자매 때문이겠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 동생은 가운데 소파에 눕혀놓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각기 서거나 앉아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사진을 찍는 일은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흥분되고 설레는 일 중 하나였을 텐데 어찌된 게 아이들의 표정이 매우 경직되고 어두워 보입니다.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가운데에 누워있는 아기 막내 동생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이 사진 역시 사후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해 특히 아이들의 사망률이 무척이나 높던 시대였죠. 그래서 사후 사진 중에서도 죽은 아이들의 사진을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이 사진 역시 죽은 자매의 사진으로 이제는 바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죠? 왼쪽에 있는 아이는 눈에 초점이 없이 멍하고 몸도 축 처져 있습니다. 오른쪽의 언니처럼 보이는 소녀는 확실히 왼쪽에 있는 아이와 달리 표정이나 자세에서 생동감이 있습니다. 죽은 동생과 살아있는 언니가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왼쪽의 동생은 뒤에 쿠션을 받치고 앞에도 보조 의자로 다리를 받쳐서 최대한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해놨지만 어색한 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눈을 뜨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오른쪽의 아이와 달리 왼쪽의 아이는 눈을 감고 있으며 뒤에도 책과 쿠션 등으로 받쳐놓았습니다. 왼쪽의 아이는 마치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을 촬영할 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죽어있는 아이가 훨씬 더 편안한 표정처럼 보이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사진의 주인공은 머리에 화관을 쓴 작은 여자아이인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아이가 앉아있는 의자 뒤를 잘 보면 누군가 천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뒤에 숨어있는 사람은 사실 앞에 앉아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것처럼 포즈를 취해 놓았지만 결국 시체이다 보니 누군가 쓰러지지 않게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엄마들이 저렇게 사진에 나오지 않도록 큰 천을 뒤집어 쓰고 뒤에서 아이를 잡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숨어있는 엄마 사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이는 화려한 화관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랑스러운 공주님의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면 눈빛이 흐릿하고 마주 잡고 있는 손도 묶어서 고정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천을 뒤집어 쓰고 딸의 시체를 지탱하면서 뒤에서 사진을 찍었을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 으스스해 보이던 사진이 너무 슬프게 보이네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예쁜 인형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한 여자아이의 모습인데요. 잘 보면 오른쪽에 있는 큰 인형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들었나 싶지만 이 아이 역시 사망한 후에 가족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살아생전 딸이 좋아했던 인형들을 함께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눈은 뜨고 있지만 딱 봐도 초점이 없고 고개며 온몸이 축 늘어져 있는 느낌이죠. 죽은 뒤에 의자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형태의 사후사진이 존재하는데요. 죽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아빠, 엄마와 딸로 이루어진 세 가족의 사진인데요. 흐릿하게 나온 둘과 달리 가운데 딸의 사진만 선명한 것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토리아 시대에는 지금처럼 사진을 빨리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긴 노출 시간이 필요했고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했다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한 자세로 미동 없이 앉아있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가운데 있는 딸은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예 없었고 그래서 사진이 제일 선명하게 나온 겁니다. 표정을 보면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죠? 앞서서 본 사진들처럼 정작 죽은 자의 얼굴이 제일 평온해 보이고 옆에 가족들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동시에 찍은 사진이지만 누워있는 여자아이는 선명하게 찍힌 반면 서서 찍은 두 어린이는 흔들린 듯이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누워있는 여자아이는 이미 죽은 여동생으로 사진을 찍는 내내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왔지만 언니와 오빠는 오히려 살아있었기 때문에 포즈를 취하는 동안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런 사진이 나왔던 겁니다. 이번엔 죽은 딸을 안고 사진을 찍은 모녀의 모습입니다. 엄마는 이미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옆모습만 나와 표정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사진을 찍으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여성의 눈과 코가 부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입은 막 터져나오는 듯한 울음을 참으려는 듯이 힘주어 다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점 없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죽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가족의 가족사진입니다. 단란한 가족사진 같지만 바닥을 보면 한 소녀가 누워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녀의 앞에는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인형들도 놓여 있습니다. 이 소녀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포즈를 취하지 않고 혼자만 바닥에 누워있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죽은 소녀를 가운데에 눕혀놓고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사진을 찍은 것이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앞서의 다른 가족 사진들과 달리 여기 찍힌 사람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인원수도 무척 많은 편인데 심지어 고양이까지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색다른 사진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람이 아닌 개의 사후 사진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빅토리아 시대에도 애견이는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강아지를 추억하기 위해 이렇게 사후 사진까지 찍었을 정도니까요. 생전에 산책을 좋아했던 모양인지 목줄까지 채워잡고 다른 손으로는 강아지의 앞발을 꼭 잡은 모습에서 주인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후 사진들을 쭉 살펴보셨는데요.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서 찍은 사진들도 있지만 죽은 모습 그대로 혹은 장례식 당시 고인의 모습을 그대로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망자를 공개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서양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망자를 깨끗이 씻기고 꾸며서 관에 넣어놓은 다음 열어놓고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고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죽은 사람의 사후사진은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기괴하거나 엽기적인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섭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죽은 시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빅토리아 시대 사후의 사진을 찍는 풍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사후 사진들이 훗날 경매, 이베이 등에 비싸게 거래되면서 조작된 사진 혹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살아있었음에도 죽은 자의 사진이라고 오해받는 등 가짜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중에는 의심스러운 사진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오래된 사진이고 출처가 불분명해서 현재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지금까지 빅토리아 시대의 사후 사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후 사진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긴 가족들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